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밥상머리의 비밀. 연구진을 놀라게 한 식탁 위 녹음기. 80년대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중산층 이상의 아동이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저소득층 아동은 고교 진학 후 자퇴율도 높았고 학업 성취도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사회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교육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즉 저소득층 아동들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학습에 자극이 되는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고 그것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1988년 장기간의 연구를 계획했다. 홈스쿨 스터디라고 명명된 이 연구의 목적은 취학 전 아동이 가정과 유치원 등에서 습득하는 기술 중 무엇이 읽는 법을 배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3살 자녀를 둔 미국 보스턴의 중저소득층 85가구를 선정하여 아이들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대화를 낱낱이 녹음했다. 연구 대상에게는 같은 책과 장난감이 제공되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며 그것이 어떻게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감없이 녹음기에 담겼다.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관계와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특징도 차별화되어 분류되었다.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달랐던 것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하여 식탁에도 녹음기를 두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의 예상을 100% 벗어난 실험 결과 자료 수집 기간만 무려 2년. 엄청난 양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마침내 2년 뒤 3세 아동이 5세 되었을 때 이 자료들을 토대로 언어 능력이나 읽기 능력 시험을 통해 어떤 요인이 언어 발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지 상관관계를 밝혔다. 사실 2년 동안 하버드 대학 연구진들의 예측은 명료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낮고 학습적 자극이 모자라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읽는 책과 연관성이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아이의 언어 능력은 부모가 중산층이냐 저소득층이냐에 따라 나뉘지 않았고 장난감이나 독서 환경으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아이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는 가족 식사의 횟수와 식탁에서 의견이 활발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렸다. 저소득층이거나 학습적 환경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가족 식탁에서 보낸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중산층 혹은 학습 자극이 풍부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능가했던 것이다. 연구진은 보기 좋게 자신들의 예측을 벗어난 이 결과를 두고 가족 식사 자리가 책을 읽어주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것과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터로 나갔던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 가족 식탁에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꽃피우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식사 중에 가장 많은 어휘를 배운다. 실험 결과를 보자.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해본 결과 온 가족이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아이는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훨씬 수준 높고 다양한 어휘를 구사했다. 이는 전문가는 물론 아이들과 매일 함께 생활하는 부모들조차 의식하지 못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식탁에서의 대화는 가족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만 여겨졌을 뿐 학습 효과나 언어 발달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은 부모가 따로 시간을 내어 책을 읽어주거나 장난감 등으로 놀아주거나 따로 시간을 내어 학습적 대화를 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통사대 다이안 교수 역시 교육열이 높은 아버지와 전통적인 교육법, 즉 읽어주고 대화하는 습관을 통해 언어 능력을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제 아버지는 항상 무언가를 읽어주시곤 했어요. 그런 후 그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죠. 책이나 성경, 뉴스기사, 유머를 읽어주시고 대화를 했어요. 이런 일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났죠. 아버지가 잠들기 전 침대에서 읽어주시거나 엄마가 차 안에서 읽어주셨죠. 장소에 상관없이 말이지요.
하지만 하버드 녹취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캐서린 교수는 그 결과를 매우 놀라워했다. 가족 식사를 자주 하고 식탁에서 활발한 의견이 오가는 가정의 아이는 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아이보다 훨씬 많은 어휘에 노출되고 있었다. 2년의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2000여 개의 단어를 빠짐없이 녹음했다. 이 중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나온 단어는 140여 개에 불과했지만 가족 식사 중에 나온 단어는 무려 100여 개에 달했다. 엄마와 아이의 장난감 놀이에서도 흥미로운 어휘가 쓰였고 책 읽기에서도 훌륭한 어휘가 많았죠. 하지만 식사 시간에 가장 많은 어휘가 사용되었어요. 대화도 무척 길었고요. 녹음한 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식사 시간 대화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흥미로운 단어, 난 3, 4세 아동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할 법한 단어를 뜻한다. 그런데 녹음 결과 가족 식사 중에 이런 흥미로운 혹은 드문 단어의 목록이 단연코 길었다. 영어 단어이므로 한국어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개하자면 체조에서 쥐어짜다와 같은 단어까지 아이가 사용할 수 없을 법한 단어는 오직 식탁에서만 나왔다. 평생 가는 밥상머리 교육 학습의 매튜유가 밥상머리에서 풍부한 어휘를 익혔다는 것은 곧 어휘의 내부 구조에도 익숙하다는 것을 말하며 이 익숙함은 곧 발표 시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읽기의 다음 단계인 쓰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면서 아이는 읽기와 쓰기를 기초로 다른 영역도 쉽게 습득하게 된다. 하버드대 스노우 교수는 3세 정도 때 가족 식사를 통해 다양한 단어에 노출되는 정도로 6, 7세 수준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6, 7세 때 사용하는 어휘는 평생의 텍스트 이해도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말한다. 아이의 평생을 결정할 학업 능력의 여부가 결국 어린 시절의 가족 식사에서부터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가 대화를 통해 어휘를 습득하는 기회가 오로지 가족 식사 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 시절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대화가 오가는 시간이 가족 식사 시간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울 때 단어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때 단어를 아는 아이들은 구어와 문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죠. 알파벳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는데 사용할 자료 단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어를 많이 아는 아이는 읽은 것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하고 알파벳 구조의 작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식사를 통해 풍부한 단어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아이가 결국 학업 성적도 우수해진다는 것. 즉 가족 식사는 아이의 학업과 인생 전반을 예측하는 지도를 그려준다는 것이 캐서린 스노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어휘력이 부족한 채 학업을 시작하는 아이는 추후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아이들에게 학습의 기본이 되는 읽기 능력을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3, 5세의 가족의 밥상머리에서 길러진 교육 효과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중학교 격인 7학년에 진학할 때까지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 가족의 경제력 여부, 가족 식사의 지속 여부 등과 관련된 변수가 생기면서 연구는 더 이상 학습 효과와 가족 식사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지속된 미국의 카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가족 식사를 하는 가족의 청소년은 A학점을 받을 확률이 높고 C학점 밑을 받을 확률은 1.5배나 적다. 특히 청소년 음주, 마약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가족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비행률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학업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자녀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족 식사인 셈이다.